자, 영동 지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시간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신장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중심엔 의회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는 장석삼 강원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동해안에 참 강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다들 그 강풍의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되고요. 저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석삼 강원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강원도의회는 지금 이제 그 9대 전반기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고 원내 구성은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36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2분 계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께서 6분이 계시고 지금 상임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운영위원회까지 하면 6개가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농림수산위원회가 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그 운영위원회까지 6개의 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양양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속뜻풀이 국어사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인가요? 그 이제 일명 속뜻풀이고요. 여기에 대한 정식 명칭은 초중교과 속뜻 학습 국어사전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일상에서 아이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TV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 지역하고 우리 이쪽 영동 지역 학생들을 한번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우리 지역들이 그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월등히 좀 그 속도풀이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결과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뭐 이제 올해 처음 시기입니다만 올해의 그런 과정을 좀 잘 지켜보고 저희가 앞으로 확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력도 높아질 것 같고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실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애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애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해라는 표기를 썼을 때 아이들이 물론 이제 동해라는 표현은 이제 간단합니다만은 동력 동자 이제 동해라는 게 동력 동자를 바다 해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낱말을 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한 1.5명밖에 안 나왔던 그런 그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낮나요? 예, 그렇게 나왔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이제 그런 어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이들이 한자가 없이는 이해하는 게 힘들고요. 이 사전은 이제 그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과학, 한자까지 다 그 3가지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 말 그대로의 그 낱말 종합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속뜻풀이 국어사전 수업은 어떻게 도입하게 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자체가 도농 지역이고 또 사교육에 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조금 더 사교육 비용을 좀 줄여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 신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던 끝에 성균관대학교의 정광진 교수님이 이제 쓰신 이 사전을 성균관대학교의 정광진 교수가 이제 집필을 하셨습니다. 34명의 이제 그 집필진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년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 국어 사전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했고요. 물론 교육청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지역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선은 우리 양양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면 앞으로 더 개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은 양양 지역 학생들 한우에서만 시험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원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급이 되겠죠?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3월달에 시작을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제 그 테스트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해력이 조금 낮은 우리 저학년이나 아니면 또 저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4, 5, 6학년 고학년 학생 위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한번 그 종합적인 설문을 다시 한번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만족도라든가 또 또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그 교사분들의 어떤 그런 호응도라든가 또 학부모들의 호응도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학생들의 수업 그 능력이 기초학력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라면은 저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속뜻풀이 국어사전 수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국어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보급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지금 당연히 무료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라는 것에는 이제 어디서 돈이 출처가 나왔던 그 사업비는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딕셔너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국어사전을,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사전이 되겠죠. 그렇죠. 국어사전을 하나씩 이제 다 나눠줘서 그거를 학습의 기초 자료로 이제 삼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 자체가 서로 또 지방 그 자치 정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이제 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수업은 이제 교사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사들만 동의해 준다라면 수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교재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교재 비용은 여기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은 우리 그 무상급식 강원도 대비했을 때 무상급식의 약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저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의 제주 노선이 5월 한 달간 임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해외, 국내 정기 노선 확대 등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노선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죠. 좀 뭐 과찬이십니다. 그건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숨은 공로자들을 찾다라면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양양공항이 지리적이라든가 또 그동안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또 우리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많은 사실 그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예산이 투입될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일선에서 그 저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이제 항공기를 이제 임대를 해서 차탈을 하고 전세를 하는 그러한 또 여행업자들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그 취향 시간대가 요즘 또 새벽에 오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관계돼 있는 그 여러 이제 그 기관분들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고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동안만 임시 운항을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차도 이제 나오면은 테스트라는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항공도 사실 그 양양에서 제주 노선이 항공상에서는 노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 양양공항 첫 개항 이후에 약 한 2년 정도 이제 운항을 했었습니다. 운항을 했었는데 워낙 적자 노선이고 또 기종이 크다 보니까 맞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그 모 기업이 이제 모기지항을 토대로 해서 양양공항 이제 제주 노선을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 취항하는 노선 자체가 그 비행기로서는 이제 신규 취항입니다. 신규 취항이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 이제 우리 영동방송에서도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50인승제 비행기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비행기의 이제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통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업자의 그 상업성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항상 그 항공기들은 시험 운항을 통해서 다시 정규편을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노선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난 3월 16일 날에 사업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고를 냈고요. 그 사업자 공고를 통해서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외에 이제 한 2개 지역을 더 그 중장거리 동남아 노선 사업자를 이제 그 공고를 냈고요. 아직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12월 28일부터 베트남 다낭에 베트남 중간 지역에 그 다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낭으로 베트남 항공이 아직 그 횟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6회에서 한 10회 정도 취항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뉴스보다 빠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노선이 취항을 하게 된다면 양양공항 개항일에 가장 우리가 일반 여객으로는 가장 먼 거리를 또 열대 지역을 운항하는 그러한 노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양 5세 케이블카 설치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뭐 국비 지원이나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양양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민의 수건 사업이고 또 우리 영동 지역 또 특히 양양 군민들한테는 오래된 사업인데 작년 8월 29일 날 이제 환경부로부터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 29일까지 이제 두 차례의 환경성 영향에 관한 이제 공청회를 마쳤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수의 또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올 늦어도 7월까지는 다 적정성 검토를 다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사실 지난 이제 총선을 이제 이슈로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 당사자분들과 또 강원도가 또 협의를 해서 기재부라든가 또 문광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전국에 케이블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자체가 한 30군데 정도가 됩니다. 30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물처럼 터지게 되면은 과연 정부에서 지방의 자체 사업을 국비로 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만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좀 도의회에서도 지금 1차에 대한 부분 또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국비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다 지금 확보는 해놓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 남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강원도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장 의원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강원도 의회에 대한 계획은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도 아니고 사실 막내에 들어가는 이제 의원입니다만은 그 계획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우리 의원들 44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은 이제 항상 도민의 편에서 또 도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또 도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도민이 잘 사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함에 있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악 또 바다 또 이러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허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총력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 장석삼 도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살피는 생활 정치를 하는 곳이야말로 도의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대표 의결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